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HLB 말씀드리겠습니다. HLB가 좀 내려서 좀 기분이 좀 그러시죠?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진양건 회장이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했어요. 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이제 나타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할까요? 네,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네, 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진 회장이 출국해가지고 주가가 내리게 되니까 출국해서 주가가 내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귀국을 했기 때문에 뭔가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이제 할 거고 주가 하락을 좀 반긴 세력은 어디예요? 네, 공매도 세력을 이제 공견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공견의 하락이 이제 마무리되는가? 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CBBW 물량 관계는 제가 이미 이전 방송에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 그 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오늘 올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기는 게 코스피 이전입니다. 코스피 이전인데 이 건과 관련해서 M사 보도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그 기사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주목할 게 있고 그 기사에서 우리가 뭔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을 좀 올릴게요.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제가 연초 매집주 네, 요거를 공개를 하고 있죠. 네, 여러분 이거 꼭 매집을 하셔가지고요. 대박 한번 내시는 매매를 또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HLB는 여러분들이 팔고서 밑에서 또 사고 뭐 그런 매매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집할 수 있는 건 매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윳돈으로.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진 회장이 귀국을 했어요. 네, 제가 이제 주담하고 통화 내용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그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진 회장이 이제 귀국해서 진 회장 입에서 나오는 그런 발언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죠. 진 회장 발언건으로 해서 유한타 IR 건 뭐 이 건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폭등을 했었던 그런 신뢰를 보면 조정 이후에 진 회장 입에서 나오는 얘기 가지고 사이클이 또 다시 바뀔 가능성이 좀 높은 겁니다. 자, 공견들이 조금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는 건도 좀 있었다고 보는데 이젠 입틀막이죠. 입을 틀어 막아야죠. 자, 무슨 말 할까? 네, 이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뭔가 보따리를 좀 풀겠죠. 진 회장이 그냥 평이한 얘기만 하고 IR을 끝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요. 일정도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일정도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화요일이 1월 16일이죠, 여러분. 1월 16일 날 이때 강남 메리츠 IR이 시작이 되고요. 네, 그리고 1월 17일부터 이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네, 1월 17일부터 부산으로 내려가요. 1월 17일에는 부산 유한타 여기서 기업 IR 일정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1월 18일에는 오전에 두 탕을 떼요. 두 탕. 오전에는 부산 NH 그리고 오후에는 대구 유한타 이런 식으로 기업 일정이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일정이 있겠죠. 그 건에 대한 일정이 나오면 바로 제가 말씀 좀 드리겠고 이러한 구체적인 일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진 회장이 출국해가지고 문제가 있었다면 이 기업 IR 계속 할 수 있겠어요? 네, 못하죠.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일정들을 가지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일단 또 좋은 이야기가 또 쏟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예전에 공매도 쳤던 세력들, 네, 이쪽들이 이번엔 굉장히 좋아했겠지만은 결국 이게 마무리될 공산이 이제 큰 거고요. 네, 이 CBBW 건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요. 충분히 제가 납득이 되게 설명을 좀 드렸고 물론 70만 주 물량이 나오는 건 때문에 월요일에 좀 하락이 좀 나왔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거는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주가가 올라와서 CBBW 물량이 조기 상환이 안 되고 전환되거나 신주인수권부 행사돼 가지고 물량 부담, 오버행 부담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물량 부담이 사라지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악재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물론 이제 이 70만 주는 거래가 많이 되는 좀 올라가는 패턴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었겠지만 주가가 최근에 전체적으로 우리 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좀 조정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70만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격을 좀 줬다고는 봅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할 건 뭐냐면은요, 이 10이나 BW 물량은 상장일이 1월 16일 아닙니까? 그죠? 12가 1월 16일이고, 그리고 BW도 1월 16일이에요. 이거는요, 이미 1월 12일부터 매도가 가능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항상 그 유상증자 물량이나 무상증자 물량, 12 물량, BW 물량 이런 것들이 이제 상장일이 딱 정해지잖아요. 추가 상장 공시가 나오잖아. 이것도 보세요. 추가 상장 공시가 이렇게 그 1월 11일 날 나왔거든요. 그러면 1월 12일부터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월 15일 날 또 팔고. 그러니까 미리 이것이 나온 부분이 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 미리 나오면서 그것이 주가에 벌써 압박을 미리 좀 준 거다. 선행성이 좀 있다. 아시겠습니까? 선행성이 있다. 여기서 미리 매도가 나온 그런 측면들이 많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물량 부담이 사라지는, 오버행 부담이 사라지는 이 건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다. 선순환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정리되는 것은 조기 상환되는 것보다 100번 낫다. 네, 이 건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뭐 12BW 우리가 나올 줄 다 아는 상황에서 이거 가지고 자꾸 그 공포감을 조성하면 안 되죠. 네, 이건 이미 나온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코스피 이전이 이게 상패 공시가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코스닥 상패 공시가 나오면서 이전이 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이미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저쪽으로 갔고요. 그죠? 그래서 그 이전에 엄청나게 시세를 냈었고,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한 2개월 반 정도 걸렸어요. 주총에서 의결한 뒤로. 그리고 이 LNF 같은 경우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LNF 같은 경우도 얘가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월 25일 날 주총에서 코스피 이전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현재 아직 그 코스피 이전 건의 재료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패 공시라고 그러죠. 코스닥 상패 공시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1월 15일인데 한 지금 거의 3달 돼 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으로 봐서 일단 그 HLB 입장에서는 이전 승인 날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전 승인 날짜가 12월 21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늦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LNF가 한 1월 한 20일쯤에 나온다 치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게 자, 2달 간격이니까 한 3월 말 요때쯤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습니다. 그죠? 3월 말. 근데 우리가 매경 기사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매경 기사가 1월 14일 13시 12분에 나온 기사입니다만은, 쭉 보면은 중요한 건은 뭐냐면은요, 바로 그 LNF는 LNF 뭐 여기 위에 나와 있고, HLB 같은 경우에 마지막 기사에서 이 얘기가 좀 있어요. 본격적인 이전 상장 절차는 신약 허가 신청의 결과가 나온 뒤에 밟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가 그 수순대로 보면 3월 말에 그 코스닥 상장 폐지 건이 이제 공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HLB에서는 서두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서두르면 또 내년 그 6월까지 공매도 금지하지만 그 이후에 또 공매도가 재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코스피 이전은 좀 늦추자 이거예요. 늦추면 늦출수록 나중에 코스피로 가서 코스피 200 종목으로 지정이 될 때까지 그 공매도가 안 되잖아요. 시간을 벌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전 상장 절차를 조금은 그 일부러 늦추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주주 입장에서도 당연히 낫죠. 그러면 그죠? 지금 뭐 코스피 이전 건이라는 것이 물론 강점도 많긴 많지만 이 공매도 건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신약 허가 건으로 가고 나중에 또 코스피 이전 건으로 또 주가가 가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매일경제에 이 마지막에 나온
이 문구에 우리가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자 이거죠. 그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가서 뭐 그렇게 뭐 크게 득될 거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해외 자금 뭐 들어오고 패시브 자금 들어오고 그런 건 좋긴 좋지만 일단은 나중에 들어와도 돼요. 신약 허가권으로 이제 주가가 가면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좀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나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고요. 네,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뭐 개인들이 좀 들어오고 외인들이 좀 매도를 최근에 조금은 해요. 심하진 않지만 그리고 기관이 매도가 좀 나오긴 합니다. 연기금은 꾸준해요. 꾸준히 순매수. 근데 투신 같은 데서 약간 흔들리고 금융투자에서 좀 매도를 때리고 뭐 그 정도입니다. 연기금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죠. 중장기 투자를 하는 애들이니까. 그렇게 보고 우리 개인이 뭐 산다고는 하지만 개인들이 아주 뭐 큰 수량을 사면서 그런 패턴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하면은 그 주가가 좀 꺾이고 HLB 입장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볼 때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급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항상 여러분들이 그 어려울 때 이게 심리가 흔들려요. 어려울 때 심리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소통을 하고 제 말씀을 들어서 이런 좋은 결과를 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자고요. 그 신속한 문자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하셔야 또 견뎌나가고 또 좋은 결과를 또 더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타 매매 하려고 지금 HLB 들어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실체를 명확히 그때 재료마다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려면 힘들어요. 소통을 하면 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상단 전화번호로 HLB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소통방으로 들어오게 해서 우리가 매매를 일단 파는 매매를 지금 할 건 아니잖아요. 이 견딜 수 있는 마인드를 좀 정기를 받으셔야 돼. 그래야 견딥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과 같은 걸 좀 빨리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실시간 정보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시간으로 매도 할 때도 있고 그런 거 문자 정확히 받으셔야 되잖아요. 소통과 문자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HLB라고 상단에 전화번호를 꼭 주세요. 네, 주셔서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최근의 조정을 잘 견뎌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특히 진 회장의 입에서 무슨 얘기 나오는지 굉장히 주목됩니다. 이 부분 빠르게 제가 정보 그리고 올려드릴 거예요. 네, 문자로 주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빠른 정보, 신속한 정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궁금한 점 있으면 문자로 주시고요. 응원 문자도 항상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 매집하셔야 돼요. 흔들 때 여러 번에 걸쳐서 매수하는 게 매집이다. 이런 거는 2더블, 3더블 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대박 내세요. 네, 자, 말씀드립니다. 연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야 될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매집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작게 하는 게 아니죠.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데 이미 급등을 한 종목을 하는 게 아니죠. 밑에서 완전히 영그러진 성숙이 된 종목, 막 치고 나갈 직전 단계에 있는 종목을 흔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매집주죠. 네, 그래서 큰 시세를 보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바로 매집주입니다. 그런 매집주를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약바이오 섹터예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과거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실제로 다른 제약바이오주처럼 급작스럽게 증자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자금 부담이 전혀 없어요. 네, 이 부분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1단계적으로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이 일단락됐잖아요. 네, 그게 역시 성장주인 제약바이오를 연초에 급등을 시킬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 종목은요, 시총이
큰 종목이 아니에요. 절대. 시총이 절대 크지 않고 주식 수가 그렇게 많다면은 부담이 가죠. 근데 주식 수도 작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볍게 한번 뜨면 움직일 수 있고 한 번 뜨면 큰 시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세 더블 정도를 일단 보고 있고요. 충분히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가격대는 2,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가격대 종목입니다. 예. 이 가격이 비싸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고 충분히 접근 가능한 2,000원 내지 5,000원 선 정도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시총은 1,000억 내지 3,000억 정도로 상당히 가벼운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집주기 때문에 생바닥 종목을 우리가 해야지 이미 시세를 크게 내버린 종목을 해가지고선 절대 안 된다는 거. 네,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근데 1, 2개월의 조기 달성도 가능하다. 시세가 불이 붙으면 빨리 불이 붙어서 1, 2개월 내에 시세가 폭발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런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이게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면은요. 제가 15분 차트 정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5분 차트가 이렇게 돼 있는 이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고점이 돌파가 된다 하더라도 이건 15분 차트이기 때문에 또 흔들면서 또 매집할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집니다. 한 번에 쭉 치고 나가면 그거 재미없어요. 네, 매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흔들흔들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치고 나가는. 사실 일본 같은 경우 보면 되게 패턴이 지금 현재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에너지가 슬슬 모이고 있고 여기서 나중에 이제 어느 일정 시점에 팍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나눠서 매수를 해서 매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런 타임, 네, 요것은 제가 정확히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여러분 이 종목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월 달에는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근데 이거는 물론 이것도 암 학회권과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미 촉박해서 이미 이게 지나가 버릴 사안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3, 4월 달 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 학회권이 하나 나올 게 있어요. 네, AACR이라고 있어요. 자, 이 AACR 관련주들은요. 3, 4월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1, 2월 달에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주가는 항상 선행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특히 매년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듯이 23년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학회 일정이 주로 상반기에 잡혀 있어요. 상반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3년도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AACR이 있었고요. JP모간이 1월 달에 있었고 자, 이런 패턴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상반기에는. 하기 때문에 이런 바람을 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고금리나 고유가나 고환율이 완전히 일단락 됐잖아요. 내년 중반기에 결국 금리 인하는 당연시 여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게 일단 큰 제약바이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여기다가 상반기 제약바이오 학회, 그죠? 차기 AACR 건, 물론 이제 JP모간 헬스케어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이 매집이라는 것은 미리 매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기 AACR을 겨냥을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이 종목의 특징은 항암 치료제와 관련해서 독점적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거죠. 여러분 항상 어떤 종목을 볼 때 이제 독점적, 독과점, 국내 유일, 세계 유일, 네. 이런 건이 붙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한번 실현하면 크게 납니다. 그래서 ZW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차트상으로도 확인을 제가 해봤습니다. 네. 자, 요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한번 집중적으로 나눠서 살금살금 여러 차례 걸쳐서 나눠서 매수를 해야 되겠고 제가 매수 타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네. 요거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제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네, 거기에다가 매집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돼요. 네, 매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이게 뭐 매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수만 하라고 그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우리가 중간중간 이제 매수할 타이밍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끝까지 매도를 하는 시점까지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끝매집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꼭 이 종목으로 대박 수익을 좀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매집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물론 100% 무료니까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요.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대박 한번 내세요. 네, 감사합니다.